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오늘 그 합격자, 금년도 법원직 합격자 세 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먼저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자, 옆에 있는 우리 전현중부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도 48기로 합격한 전현준이라고 합니다. 형법 점수 네. 몇 점이죠? 네, 이제 형법 점수는 96점을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48기로 합격한 권유진입니다. 저는 형법 점수는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48기로 합격한 한윤지이고요. 저는 형법 92점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촬영 각도상 우리 두 사람만 나오고 두 여학생은 이제 목소리만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 점 좀 양해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 한 잔씩 마시면서 마침 오늘은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도 이렇게 발열 체크도 했고 모든 이 출연자들의 발열 체크도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마스크를 쓰고 다 마스크를 쓰고 4명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지금 진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차 한 잔씩 마시세요. 예. 제 방에서 차담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직접 차를 끓이고 있죠. 예, 여러분도 이제 나의 제 제자들 10년 이내의 제자들은 내가 끓여주는 차를 많이 마셨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추억을 좀 한번 떠올리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각자 형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일까요? 우선 전현준 학생부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형법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선 양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민법과 같은 더 많은 양이 있는 과목도 있지만 형법 또한 양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까먹지 않을까, 그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저는 일단 법대를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용어에 친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한윤지 학생은? 저는 맨 처음에 판례를 볼 때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민법은 좀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형법 점수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던 시대는 어느 때부터죠?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했을 때 형법 점수가 오르기 시작했나요?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점수가 잘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접하면서부터 점수 많이 올랐지 않을까, 제 기억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형법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 한 6개월 때 정도까지는 이론 중심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판례를 더 많이 하고 문제풀이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형법 점수가 오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형법 공부의 과정에 일반적인 어떤 그런 패턴이에요, 그게. 예. 권윤지 학생은? 저는 강일순 하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강일순. 그전에는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 중심이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랐지만 강일순을 하면서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서 그때부터 가장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강일순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일순한 모의고사식 문제풀이 과정인데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부터 이제 문제에 대한 정력이 생기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랐다 이 말씀이죠? 네. 예, 좋은 말씀이에요. 또 윤지 학생은? 저도 강일순부터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때 어떤 단원이 내가 잘 약하구나라는 저의 약점을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후에 특강에서 판례 특강이나 특강 같은 데에서 더 확실하게 다지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형법 공부를 하다 보면 판례가 절대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금년도 법원직 문제는 거의 다 100% 판례 문제였고 또 검찰직 문제도 19개가 판례 문제, 1개가 이제 가벼운 조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를 여러분이 많이 수험생들이
잘 알아야만 합격에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판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각자 한번 소감을 얘기해 볼까요? 먼저 전윤 학생부터. 네. 제가 판례 공부하면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너무 많은 점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 키워드를 따서 외워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키워드를 잠깐 헷갈리면은 답이 완전 다른 쪽으로 가는 문제들 때문에 제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강의할 때 그 기본 표제 판례가 있으면 거기에 참고가 되거나 그러니까 참 비슷한 유형의 판례나 또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는 비교 판례를 함께 해주거든요. 예, 특히 마무리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군요. 예, 또 권은지 학생은? 저도 일단 양이 가장 많다는 게 힘이 들었고 그렇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혼자서 양을 많이 늘리지 마시고 네, 원장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찝어주시는 판례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나는 그 30년 동안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법원직이나 검찰직 또 경찰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어느 판례가 출제되는지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나의 그냥 30년 경험에 그냥 동물적 감각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동물적으로 그런 그 판단이 쓰거든요. 예측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학생들한테 그 내가 판례 수업을 할 때에도 굉장히 그 점을 강조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강조한 판례들이 대거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100점, 96점, 92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90점 이상이라면 상당히 고득점이거든요. 상당히 고득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100점짜리도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100점짜리는 몇십 명 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100점짜리가. 형법에서는 금년에 내가 강의한 그 내용 모두에서 적중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뭐 형법은 법원직이든 검찰직이든 100% 적중했죠. 예. 그는 이제 그게 나의 자부심이에요. 예. 뭐 여러분이 인정하겠지만 여러분도 인정하겠지만 그게 이제 나의 자부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까지 30년 동안 강의해 오면서 내가 형법에 대해서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어요. 예. 그 전이 내가 마지막 은퇴할까 내년 또 이제 내년 봄 내년 시험 끝으로 이제 은퇴하니까 내년 봄 은퇴할 때에도 그 나의 자부심은 이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현역에서 정말 팔팔한 감각을 가지고 정말 팔팔하게 강의하고 있어요. 또 윤지 학생은? 저는 개인적으로 총론에서 이론 부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랑 반론에서는 배임죄, 사기죄 부분이 되게 헷갈렸었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원장님께서 이해가 되는 포인트들을 딱딱 말씀해 주셔서 그걸 되게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을 우리가 판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론을 소리하면 안 돼요, 절대. 왜냐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판례가 연관된 판례가 쉽게 이해가 되고 그게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이해 후 판례로 나가야지 선 판례 후 이론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 평소에도 아주 중요한 이론들 뭐 학설을 비롯해서 중요한 이론들을 먼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그렇게 계속 강의를 하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지나면서부터 7개월 차부터 이제 판례도 특강을 하고 또 문제풀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합니다. 그게 이제 나의 30년 동안 그 과거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먼저 이론을 이해하지 않으면 기초를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운 판례가 절대로 소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마무리에 가서도 마무리 과정 석 달 마무리 과정 할 때에도 그 이론이 출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형법 총론에서 원인의 자율행위랄지 또 위법성 조학 사이 전제사실이 차고 위전착이랄지 또 검찰직 같으면
긴급현안의 성질이랄지 또 공법론의 몇 가지 이론들 이런 부분들은 뭐 또 주관적 정당화 사이가 결여되었을 때 그 효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이론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핵심 이론 부분들은 예, 자세히 설명하지만 그러나 이제 마무리 과정은 철저히 판례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왜? 판례가 절대적이니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이렇게 여러분 충분히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각자 당부하고 싶은 형법 공부와 관련해서 후배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전현중부터. 네. 아, 이번엔 윤지가 먼저 할까? 요즘에 되게 코로나 때문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그래도 수업은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선생님들이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고 저는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알려주셨고 강조해주셨던 부분들을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되게 효율적이고 도움이 많이 된다. 아, 좋은 생각이 진짜 좋은 후배들에게 아주 약이 되는 보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조언이에요. 아, 굉장히 그리고 이제 후배들 중에는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 인강을 듣거나 또 이렇게 또 강의를 듣지 않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한결같이 장수생으로 빠집니다. 아, 수업을 들을 때에도 성실하게 수업을 들어야지, 뺀질뺀질하고, 뭐, 어느 부분은 뭐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게 이제 장기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주로 장기수로 많이 갑니다. 그게 항상 나는 조심스럽고, 그렇지 않도록 내가 강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저는 일단 강일순이나 마무리나 아니면 따로 기출문제집을 푸셨을 때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냥 대충 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알고 가셔야지만 시험장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유진이 학생이 진짜 중요한 얘기 했어요. 예,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틀린 문제를 다시 틀려요. 틀린 문제를. 그 틀린 문제를 제대로 소화해서 다시 복구해가지고 다시 익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거는 모든 법과목, 모든 계약법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회복해서 그거를 다시 틀리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100점짜리 답다운 말이다. 예, 진짜 만점 맞은 학생다운 말이에요. 예, 아주 좋은 얘기였어요. 예, 그 다음 끝으로 전현님은?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집에서 공부하시거나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하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하시기 바라며 형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헷갈리는 키워드가 많았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따로 필기를 했었거든요. 제만의 이제 수험장 가서 볼 필기 노트 같이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시면은 헷갈리는 키워드를 많이 없앨 수 있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그것도 참 중요한 얘기인데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 단순 암기사항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한 20개 안팎? 그런 거를 이제 두 문자로 써서 내가 강의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판례의 키워드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헷갈리는 키워드는 가급적 따로 필기를 해두면 예를 들어서 어느 판례의 어느 부분에 좀 키워드가 좀 헷갈린다. 그렇게 해두는 것도 아주 고득점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예.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아주 유익한 얘기를 해줬고 여러분에게 내가 또 출연료로 예쁜 닭이 세트를 준비했으니까 내 제자지만 출연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예쁜 닭이 세트를 준비했으니까 시집장가 갈 때 그걸 고이 간직해서 가져가기 바랍니다.
오늘 하여튼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참가해줘서 대단히 고맙고, 우리 참가해준 우리 3명의 전현준, 권유진, 한윤지 이 학생 모두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또 여러분도 이 학생들의 조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년도 형법 고득점이 나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참석해준 3명의 학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우리 박수 치면서 끝냅시다. 자, 박수!